2억이요? 그 말 한마디에 딸 박영나의 숨이 목구멍에서 딱 걸렸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늘 그랬는데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계산부터 꺼냈습니다. 박영란은 작업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환한 곳이 아니라 마음이 제일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다음은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참 이런 데서 쭈그리고 앉아 있고 싶니? 아,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영나가 인사를 2번이나 반복한 건요. 진짜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였어요. 엄마의 눈빛이 이미 용건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응? 그 난리를 치고 쫓겨난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해.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연락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릴까 봐요. 엄마가 필요하면 연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 한숨을 길게 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필요해서 왔어. 아빠하고 소송해야 해. 내 재산 찾아야 하니까 너 2억 마련해. 박영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이 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2억이요? 내 아빠가 나 몰래 내 인감도장 빼내서 엄마 부동산에 죄다 근저당 잡아놨어. 엄마가 못 팔아먹게. 소송에서 찾아야 해.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소송할 생각을 하세요? 아빠한테 빌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법과 염치를 들고 나오면 고성희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아,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그리고 다시 돈입니다. 저 2억 없어요. 고성희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아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주식 있잖아. 월요일 장 시작하면 바로 팔아. 주말이라는 단어가 박영나에게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아, 왜 하필 주말이 끼어 있어 가지고. 고성희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그 말은 고성희한테서 사실상 결정했어랑 비슷했는데요. 박영란은 그걸 알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2억을 마련할 시간이 아니라 숨 쉴 시간이요. 하지만 그때 박영란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딸을 찾아온 게 급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계획대로였다는 걸요. 같은 시각 회장실.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나? 생각보다 빨리 왔군. 돈줄이 끊기니 자존심이고 뭐고 없나 보지.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막을 잘랐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전에 쫓겨난 사람 같지 않았어요. 흐트러짐 없는 화장, 날 선 눈빛, 그리고 완벽한 자세.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석, 당신 정말 미쳤어. 사람을 내쫓았으면 밥은 먹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카드를 싹 다 정지시키면 나보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박진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 말 안 들려? 나 이대로 못 살아. 이혼해. 법대로 하자고. 재산 반 딱 떼어주면 내 발로 깨끗이 나가줄 테니까. 고성희는 그걸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었습니다. 26년. 법적으로 부부라는 끈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경멸만 있었어요. 아주 건조한 아주 차가운 경멸.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해? 고성희가 움찔했습니다. 박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무서웠어요. 사람이 마음 먹고 끝내려 할 때만 나오는 표정이었거든요. 너한테는 이혼녀라는 타이틀도 과분해. 감히 누구 맘대로 이혼을 입에 올려. 박진석이 인터폰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변호인단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박스가 탁자 위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집어 고성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읽어봐. 내가 받게 될 판결문 예고편이니까. 고성희가 서류를 봤는데요. 이혼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맨 윗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인 무효 확인 소송.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무효? 26년을 살았는데 무효라니 당신 노망 났어?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부부일 때나 하는 거지. 우린 법적으로 부부 요건이 성립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으니까.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야?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박진석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촌스러운 파마머리, 거친 눈빛의 젊은 여자. 지금의 고성희와는 다르지만 눈매만은 똑같았습니다. 박진석이 그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내 진짜 이름이야. 고성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도 뻔뻔하게 나오길래 다시 파봤지. 우리 아버지 눈을 속이고 들어온 며느리가 어떤 여자인지.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본명 위선자. 범죄 내역이 줄줄이 뜨고 지문 조회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고쳐도 지문은 못 속여. 경찰청 전산망은 널 여전히 위선자로 기억하고 있어. 고성희가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난 고성희로 살았어. 주민등록증도 고성희고 여권도 고성희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가짜 신분으로 전 남편을 속여 결혼했고 그가 죽자 또 날 속였지. 내 인생이 통째로 사기극이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성재가 아주 차갑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럼 법적으로 한우진도 지은호도 엄마가 아니라는 뜻이죠. 고성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세계가 한 줄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금 추적 보고서. 단순히 내 카드로 옷 사고 보석 산 줄 알았더니 회사 공금까지 대범하게 건드렸더군. 박진석의 목소리는 담담했는데요. 내용은 잔혹했습니다. 미술품 구매 대행 사기,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리기, 유령회사 설립. 수법이 너무 전문적이라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진석이 숫자를 뱉었습니다. 총 300억.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박진석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50억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300억이면 판사가 아주 좋아하겠어. 감옥에서 7순, 8순 잔치 다 치르겠네. 공포는 사람을 가장 비굴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체면을 다 버리고 박진석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살려줘. 돈 다 돌려줄게.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도 다 줄게. 제발 경찰만은. 박진석은 시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어차피 회수할 거야. 우린 이미 다 파악했고 압류 들어갔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뭘 원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박진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인데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호적 정정 및 권리 포기 각서. 박진석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영나. 이제 내 딸 아니다. 고성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딸은 보험이었고 마지막 안전장치였는데요. 그걸 빼앗긴다는 건 그냥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고성희가 버텼습니다. 영나는 성인이야. 친권이 무슨 소용이야. 박진석이 냉소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고성희가 아니었지. 신분 자체가 무효면 내가 엄마라는 기록도 무효가 돼. 난 그걸 바로잡는 거야. 그리고 박진석이 조용히 협박했습니다. 사인 안 하면 지금 당장 검찰로 넘겨서 300억으로 무기징역. 영나가 횡령범 엄마 딸로 평생 낙인 찍히게 해줄까? 고성의 머릿속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감옥은 끝이고 밖은 기회라고요. 결국 고성희는 손을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사각 사각. 서명 소리가 회장실을 찢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거래 성립.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잘 봐라. 내 엄마가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내 호적에서 자기 이름 파내는데 동의했어. 박영란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하역시. 고성희가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영나야, 오해하지 마.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이었습니다. 날 위해서? 언제는 날 위하지 않은 적 있었어? 결국 나까지 버리네.
고성이가 손을 뻗자 박영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 역겨우니까.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고성이를 끌고 나갔고요. 박진석은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시계, 반지. 다 300억으로 산 거지. 다 내놓고 가. 고성이는 회장실 문 밖 복도에서 강제로 시계와 반지를 빼앗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 비명은 화려함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으로 쫓겨난 고성이는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끔 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뭘 봐. 나 슈조이 그룹 회장 사모님이야.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사모님이 아니라 미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성이가 처음 맛보는 진짜 바닥이었어요. 고성이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평짜리 창문 없는 방. 곰팡이 냄새, 옆방 콧골이, 공용 주방에 찬 공기. 그런데도 고성이는 끝까지 내가 누군지 알아? 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을 때 고성이는 남이 남긴 누룽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울었습니다. 분해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무엇보다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과거였습니다. 무료 급식소 줄에서 고성이가 또 유세를 부리다가 한 중년 여자가 고성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설마 위선자? 고성이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고성이가 되기 전에 사기친 피해자였습니다. 너 전과 지워진 줄 알았어? 내 돈 내놔. 머리채가 잡혔고 길바닥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신분증 내보세요. 고성이가 당당하게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짐은 조회해. 나 고성이야. 삐빅. 단말기에 뜬 건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글자였습니다. 본명 위선자. 사기 혐의 수배. 공소시효 정지.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및 도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잡는 순간 고성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300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버리고 지운 과거가 끝까지 따라와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고성이는 창밖 전광판을 봤습니다.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박영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새 재단 설립, 청년예술가 후원, 박영나 글로벌 히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분이 있다면요? 박영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 그리고 오빠 박성재 부사장님. 제 가족은 오직 그 두 사람뿐입니다. 고성이는 그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내 자리였는데. 그리고 다음 순간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고성이야. 사모님이야. 하지만 철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성의 인생의 결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면 화려한 날들이 아니죠. 유치장 안 고성의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이 붉게 번질 때였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아주 작게요. 박진석, 너도 완벽하진 않아. 고성이는 아직 한 장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그날의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은요. 지은호도 이지혁도 박성재도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번질 겁니다. 다음 편에서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공개. 그 한 단어로 판이 다시 뒤집힙니다. VIP 병실 앞 복도는 조용한데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면 선배가 산다. 그런데 또 다른 문장도 같이 떠올랐어요. 문을 열면 내가 끝날 수도 있다. 박성재가 지은호 뒤에서 낮게 숨을 뱉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박성재 얼굴이 말해줬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얼굴. 이미 판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얼굴.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이 열렸고 김비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김비서가 짧게 말합니다. 들어오시죠. 지은호는 목이 꽉 막혔는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병실 안에는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서류. 그 서류가 이 방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었는데요, 회장님. 그 말이 목구멍에서 뒹굴었지만 차마 못 꺼냈어요. 박진석이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증자 후보가 떴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매칭 검사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예요? 박진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에도 사람의 심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건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파일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지은호 눈이 파일의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및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지은호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 서류 고성의 병실에서 봤던 그 서류랑 같은 종류였으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박진석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거든요. 지은호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고성이에요?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아직은. 그 한 단어가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이라는 말은요.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니까요. 박성재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마.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잖아요. 박진석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려. 그때 지은호의 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받았습니다. 네. 코디네이터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뇌사 판정 대기 중인 환자입니다. VIP 병실은 연명치료 의향서가 등록돼 있어서 확인하는 중이고요.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성이가 아니라는 거죠?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가족동의 법적 절차 변수는 많습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수. 그 변수라는 단어가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변수는 항상 고성이가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지은호는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성재가 뒤따라 나왔고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은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판을 지키려고 살리는 거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 판이 무너지면 선배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박성재가 말없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그때 이수빈이 뛰어왔습니다. 이수빈은 늘 그렇듯 숨이 찬데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기사 떴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이수빈이 폰을 보여줍니다. 고성의 전 이사장 자선적 장기기증 의향. 가온재단 신임 이사장 지은호 심장 이식 개입 의혹. 제목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바닥을 봤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론은요. 지은호가 착한 척하는 괴물이 되는 방향으로 몰려가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판이니까.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가 유치장에 있어도 세상은 고성의 편을 들어주네.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의 편이 아니라요. 자극편. 사람들은 자극을 믿어요. 그 시각 이상철은 병원 로비에서 의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공심장 안 됩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기계 달고 사는 사람들. 그거라도 달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심실 변형이 심해서 인공심장 수술도 위험합니다.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높고요. 이상철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희망. 이상철에게 그 말은 잔인했습니다. 평생 성실함으로 가족을 지켰는데요. 지금은 성실함이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이상철은 병원 밖 벤치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담배 피울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철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다정. 이상철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다정이 알아챌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상철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조금 늦어. 걱정하지 마. 그 문자를 보내고도 이상철은 울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사실은 걱정해야 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계속 무거웠습니다. 박영란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열어야 해요?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면 사람이 죽어. 박영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안 열면 우린 계속 박진석 손 아니잖아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야. 폭탄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쥐고 협상하는 거라고. 박영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상이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쪽이 손에 쥔 게 이거 하나야. 근데 이건 강해. 너희 엄마보다 더 강해. 박영란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 아빠한테 보여주면. 이지환이 딱 잘랐습니다. 안 돼. 박진석은 그걸 본 순간부터 너를 위험물로 취급해. 그리고 위험물은 처리해. 박영란 목이 막혔습니다. 처리. 그 단어가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이지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박성재한테 줘. 박성재가 판단해. 박영란가 놀랐습니다. 박성재 오빠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 방식까지 사랑하진 않아. 박영란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도 결국 선택해야겠네요.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이 집안에선 다 선택해야 살아. 박성재는 그날 밤 지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번호. 문자 하나.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사람 누구야? 박성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문자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하는 사람이 고성희인지 박진석의 다른 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곧장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순간 이게 판으로 바뀔까 봐요. 박성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가족 문제도 판으로 본다는 걸요. 그래서 박성재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가 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호에게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네고 묻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지은호가 물을 들고도 못 마셨습니다. 편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편? 이지혁 편? 내 엄마 정순이 편? 아니면 너 자신 편? 지은호가 울컥했습니다. 나나 지금 선배 살리는 편이에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그 목표만 생각해. 다른 건 나중에.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요? 박성재는 잠깐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난 친구 살리는 편. 근데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친구를 살리는 게 아버지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야. 그때 병원 VIP 병실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고요. 모니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올라갑니다. 의식 회복 반응입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깨어난다. 그 말은요. 마지막 발악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거기 있나? 박성재가 병실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도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지은호를 막았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은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보호자. 나는 누구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지키려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고 지은호를 묶는 사람은 저 병실 안에 있고 지은호는 그 둘 사이에서 아무 자격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VIP 병실 안. 고성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에서 바람만 났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고성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처럼요.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느꼈습니다. 따뜻하지 않다는 건 살아남을 틈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고성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깼네. 고성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하지 마. 너 말하면 내가 더 빨리 끝내. 고성희는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자비를 말할 나이는 지났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가 무슨 짓을 했든 저렇게까지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내가 당한 건 저 정도가 아니야.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아직 반도 몰라. 박성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게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박영나 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영나가 전화를 받자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어디야?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선을 넘으려고 해. 박영나의 손이 주머니 속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영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줄 게 있어요. 박성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거.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박성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보험을 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보험은 이제 박성재 손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박성재는 USB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순간 박성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친구를 살릴지, 친구를 살리고 아버지를 무너뜨릴지. 그리고 지은호는요. 지은호는 VIP 병실 문 앞에서 또 멈출 겁니다. 이번엔 기증자 후보가 아니라 고성희가 직접 입을 열어서 지은호를 친딸로 끌어내리려 할 테니까요. 지은호에게 다가오는 다음 대사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 고성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은 그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지혁은요. 심장이 멈추기 직전 지은호에게 처음으로 진짜로 말할 겁니다. 나 너 때문에 살고 싶어. 그 말이 지은호를 구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을까요? 다음 편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터집니다. USB가 열리는 순간, VIP 병실에서 고성희가 깨어난 순간, 그리고 이지영 모니터가 삐자하고 길게 늘어지는 순간. 박성재는 박영나의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줄 게 있어요. 그 말이요. 이 집안에선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바로 차키를 쥐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 순간 한 번 더 멈칫했어요. 아버지에게 말해야 하나? 아버지에게 말하는 순간 영나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박성재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먼저 확인한다. 박영나는 이지환과 약속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이지환은 말이 없었고요. 말이 없다는 건 이미 각오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도착했을 때 박영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박성재는 평소처럼 영나야라고 부르려다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됐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뭐야? 박영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하나가 세 사람의 표정을 동시에 바꿔놨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그거야?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숨겨둔 거.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지환이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열지 마. 여기서 열면 끝난다. 박성재는 USB를 받지 않고 박영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 이걸 왜 나한테 줘? 박영나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직 인간이잖아. 아빠는 판으로 보는데. 오빠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 말이요. 박성재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로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박성재는 선택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을 얹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맡을게. 근데 너희 둘. 오늘부터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마.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영나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병원에서는 더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의 심전도가 불안정해졌고 기증자 후보였던 뇌사 대기자는 가족이 동의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멍해지더라고요. 미루고 있다라는 말이요. 현실에선 너무 자연스러운 말인데 지은호에겐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설득 안 되나요? 코디네이터가 답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말을 하다 목이 막혀서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박성재 손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걸요.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성재가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동안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부터 어떤 말도 쉽게 믿지 마.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박성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말 못해. 대신 약속해. 내가 필요할 때 내 말 들어.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계속 약속이랑 조건으로 굴러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지혁이 걸려 있으니까요. VIP 병실 쪽에서 다시 소란이 났습니다. 고성희가 눈을 뜬 겁니다. 아직 완전히 말은 못하지만 의식 반응이 확실하다고요. 지은호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뱃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가 입을 열면요.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딸부터 찢어버릴 겁니다. 지은호는 이미 경험했어요.
조용히 살아도 누군가 마음먹으면 소문이 됩니다. 박진석은 VIP 병실에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눈을 뜨자마자 박진석이 한마디 했다고 해요. 말하지 마.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고성희도 알아챘습니다. 고성희는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박진석을 보는 그 눈이요.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라 너도 끝까지 같이 가자는 눈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진다는 걸 아니까요. 박진석은 고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입 열면 내가 먼저 죽어. 고성희는 그 말에 겁먹어야 정상인데요. 고성희는 겁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항상 살아남는 법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못해도 눈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 그날 저녁 고성희의 변호사라며 한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불렀다. 고성희가 아직 움직인다. 박진석이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면회 전면 차단.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면? 박진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차단. 지금은 법이 아니라 내 가족 문제야. 그 말이요. 박진석이 법까지 자기 손 아래 두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진석의 바깥에서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고성의 의식 회복이라는 한 줄이 어떤 사람들에겐 재기의 신호로 들렸거든요. 지은호에게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기자회견 해야 합니까? 고성의 전 이사장 관련해서 입장 내야 합니까?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엔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 지역 모니터 소리만 있었어요. 삐, 삐, 삐. 그 소리가 지은호 심장까지 때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빈이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은호, 울지 마요. 지은호는 소리 없이 숨만 쉬었습니다. 이수빈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울면 그 사람들이 약하다고 봐요.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이사장이어야 해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이사장으로 서야 한다고요. 박성재는 병원 계단에서 혼자 담배를 꺼냈다가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USB가 주머니 안에서 계속 무게를 만들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차 안으로 들어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지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열면 끝난다. 그래도 박성재는 열어야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선택할 순 없었으니까요. 파일은 2개였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 문서 파일 하나. 문서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의 신분 세탁 경위 박진석 접촉 기록.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박성재는 음성 파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고요.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고성희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고성희가 아니었겠죠. 박진석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름은 바꿔. 돈은 내가 줄 테니 흔적은 남기지 마. 고성의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참 냉정하시네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난 냉정해야 살아. 너도 그래야 살고. 그리고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가족 건드리면 넌 끝이야. 박성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아버지가 고성희를 몰랐다고 했던 말들이 한순간에 다 거짓이 돼버렸습니다. 박성재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박진석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무너지면요. 병원에서 이지혁을 살릴 힘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지혁은 힘이 필요한 상태니까요. 의료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기회는 돈과 연결로 당겨올 수 있거든요. 박성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지혁이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 그 생각이 박성재를 찢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정의가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위치였어요. 사람 하나 살리려다 집안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위치. 그날 밤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김다정은 집에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김다정은 얼굴만 보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거짓말 못하잖아. 이상철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다정아. 그 한마디에 김다정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이야?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안 났어요. 김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요.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컵이 깨졌습니다. 그 깨지는 소리가 김다정에게는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김다정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 수 있어?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김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면 알아야지. 당신이 알아와. 그 말이 이상철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거든요. 지강호는 이 모든 소란을 돈으로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나 지은호가 고생하는 건 관심 없고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 있는지부터 보는 사람. 지강호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고성의 친딸 맞아요. 그리고 심장 이식 관련해서 병원 VIP랑 연결돼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근거는? 지강호는 비웃었습니다. 근거요? 근거는 만들면 되죠. 그때 지강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요. 누군가가 지강호에게 급한 돈을 쥐어줬습니다. 지강호는 그 돈이 박진석 돈인지 고성희 쪽 돈인지 아니면 제3자의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지강호는 늘 그랬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의심이 사라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가온재단 심장 이식 로비 의혹. 지은호 이사장 고성의 친딸 논란 재점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해? 박성재가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강호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봤습니다. 확실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늘 이 타이밍에 움직여.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우리 엄마 정순이 씨는 그걸 알면 죽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해. 그때 이수빈이 나타났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막는 방법 있어요. 지은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뭐요? 이수빈이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막아요. 더 큰 소문으로.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고성애 쪽이 잘하는 건데요.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죠. 이수빈이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1. 지강호 돈줄 차단. 이 기자에게 역정보. 3. 고성의 과거 범죄 프레임 재점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성이는? 이수빈이 딱 잘랐습니다.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다 같이 죽으니까.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살아서 입을 열면 지은호는 딸로 죽고 재단은 로비로 죽고 이지혁은 치료 기회를 잃어 죽을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공식 입장문을 냈고 고성희의 자선적 장기 기증 의향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웃기죠? 고성희는 자선이 아니라 탐욕으로 살았는데요. 박진석은 그 탐욕을 마지막까지 미담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온재단은 생명 존중을 실천합니다. 고성애 전 이사장의 숭고한 뜻을 존중합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숭고함이요. 지은호에겐 사람을 조용히 죽이는 방식으로 들렸거든요. 병원에서 이지혁 상태가 또 나빠졌습니다.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고 의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요. 도망도 못 가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려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숨 쉬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목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버텼습니다. 근데 더는 힘듭니다.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기증자, 제발. 그때 코디네이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가족 동의가 났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진짜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살아서 다행이라는 공포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거든요. 그 순간 박성재 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는 손이 굳었습니다. 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어디야?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 손에 든 거 가져와. 박성재 등골이 얼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USB를.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박진석이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았다는 건요. 이미 아버지가 판을 다시 짠다는 뜻입니다. 지은호가 박성재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가진 걸 알아.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박성재는 회장실로 갔습니다. 박진석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등 뒤가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외로움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로움도 무기인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가져왔나? 박성재는 USB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거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야.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한다고.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처리하면 세상은 진실을 못 봐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보면 뭐가 달라지지?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믿어.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박진석이 딱 잘랐습니다. 성재야. 지혁이 수술 내가 당겨놨어. 박성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 USB로 날 무너뜨리면 그 수술도 흔들려. 박성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협상 카드로 씁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해. 아버지냐? 친구냐?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건요. 칼을 들이대면서도 내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인데도요. 박성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나도 조건 하나. 박진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지은호 건드리지 마요. 지은호를 방패로 쓰지 마요. 박진석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박진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대신 USB.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결국 또 거래입니다. 박성재는 손을 천천히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쪽에서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딸이 날 죽이려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끝까지. 박성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USB를 지금 넘기면 지은호는 죽습니다. 넘기지 않으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인터뷰를 하면요. 어차피 지은호는 죽습니다. 그럼 남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에게 던졌어요. 이거 지금 당장 복제해서 내 금고에 넣어. 박진석이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신 혼자 갖게 못해요. 내가 안전장치로 들고 있을 겁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요.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이요. 박성재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수술실 앞에서 지은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회장실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고요. 지은호에게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이지혁이 살아나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손톱이 다 뜯겨나갈 때까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 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고성의 단독 인터뷰 예고. 지은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지 마. 제발 말하지 마. 하지만 고성이는 말할 겁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자기만 피해자라고 말할 사람이니까요. 이제 남은 건요. 이지혁이 살아나오느냐,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여느냐, 박진석이 판을 뒤집느냐. 셋 중 하나가 먼저 터지는 순간 나머지 둘도 같이 터집니다. 다음 편 시작은 이 장면으로 갈 겁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은. 그 다음 단어 하나가 지은호의 인생을 갈라요.